자, 여러분들, 누가 제 등에 칼을 꽂고 협박한다면 저는 롱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밑에서 기다리는 그런 반롱 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기준이 되는 자리가 오면 잡을 텐데 기준이 되는 자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 현재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완벽하게 추세가 하방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이게 또다시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은 하기가 어렵죠. 자, 제 관점상으로는 베스트까진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캔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소소한 흐름입니다. 즉 방향 자체는 위로 열려있는 상황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죠. 그럼 여기서 롱을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죠. 현재 넘어서야 될 이 저항대를 아직도 도전을 못했습니다. 이 상승세기 하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힘이 부족하고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잡는다면 롱을 잡아볼만 하겠지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매매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밑에서 받을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차트 분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묘기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 봉을 딱 보시게 되면 왜 지금 자리가 애매한지 제가 설명을 딱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65.4K를 넘어서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넘어서더라도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건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차트가 CME 선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1시간 봉입니다. 제가 일봉 상황에서 6월 15일 시가 이 65.4K를 계속해서 넘어서 준다면, 계속해서 종가 마감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상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지금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결국 이 CME 선물 거래소에서 갭이 발생했던 구간인데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터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막히거나 여러 번 테스트가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이 1시간 봉 흐름을 보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그럼 못 넘으니까 계속해서 막혀 있으니까 하락 아니냐. 근데 여기서 하락으로 단정 짓기에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죠. 위에 있는 저항대를 아직 도전을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이어졌다면 이거는 상방으로 그냥 갔을 겁니다. 정말 이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개미털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상황에서 이 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저점이 64.7K였죠. 근데 이번에 올라타기 직전에 저항을 맞고 올라오기 시작했던 자리가 바로 64.7K입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 이 64.7K를 버텨주면서 올라타느냐 아니면 그냥 올라타면서 이 쐐기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딱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1시간 봉상에서 거래가 비어있던 구간, 이걸 F배지라고 부릅니다. 페어밸류 갭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물량을 못 받아먹거나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해당 자리에서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던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테스트만 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방향 싸움이 아니라 포지션을 위아래로 털어 먹으면서 어떻게든 포지션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왔으면 저는 여기서 숏을 봤을 거예요. 제가 스터디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안 올라왔죠. 그럼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롱을 잡아야 되냐?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제 스터디방에서도 제가 결국 남은 물량, 본절 로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64.2K에서 반 익절한 다음에 본절 로스한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정답은 이렇게 무포지션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오늘 딱 이렇게 브리핑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준이 없는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 자, 새벽에 롱 못 잡아서 그리고 65.7K 이거 도전할 때 숏 못 잡아서 아쉬워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억지로 잡았을 때 확률 싸움이 아니라 홀짝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괜히 롱을 이때 잡아가지고 아직도 끌고 가는 게 괜히 그런 건 아니죠. 큰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만 맞게만 우리가 잘 대응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자, 아니면 요즘에 청산을 많이 당해가지고 힘드신 분들 제가 복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매매가 정말 안 되시는 분들, 자, 그러신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영상 잘 봤다, 뭐 제 관점은 어떻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만 봐선 절대 안 되죠. 제가 이 청산 히트맵을 보면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청산 히트맵을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위로 올라갔을 때는 숏 물량이 청산이 어디가 많이 되는가, 아래로 향했을 때는 롱 물량들이 어디서 청산이 많이 당하는가, 이게 색이 짙어질수록 이 물량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현재 청산 히트맵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노란색들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노란색이 짙어졌던 구간, 이게 이날이거든요. 7월 25일에 11시 구간, 딱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가격이 64K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에서 롱 물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결국에 지금 핵심은 이 롱 물량들이 청산이 되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롱이 많이 들어왔는가, 그 자리가 바로 64K입니다. 자, 그래 64K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구간에서 시장이 뭐 아래로 향한다면 이 물량을 한번 건드리고 나서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본전의 로스를 걸어놨겠죠. 아니면 안 걸어놨으면 결국에 청산을 당할 텐데, 해당 구간까지도 열어둬야 되겠지만 결국에 한 번쯤엔 이 64K를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유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서 롱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기준 자리를 말씀을 드려보면 1시간봉 기준으로 64.7K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저점을 찍었던 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에서 4파의 끝이었습니다. 자, 근데 5파가 안 이어졌으니까 이건 4파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하지만 해당 구간을 이렇게 밟고 나서 큰 숏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준점이 왜 중요할까요? 이 자리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에서 이탈 후 회복하면서 상승 힘을 만들어냈던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롱 관점을 유지하자, 이탈되고 회복을 못한다면 롱이 아니라 관망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롱이 아니라 받아볼 수 있는 자리는 해당 구간까지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지금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이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시장의 특징이 뭔가요? 방향을 완벽하게 주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면서 유동성을 먼저 털어먹고 그 다음에 원웨이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방향성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자리는 여기니까 무조건 롱, 이게 아니라 비중을 나눠서 롱을 받을 자리다.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황에선 65.4기 이 밑에서는 반롱 자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저항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먹어볼 생각으로 롱을 들어갈 만하죠. 근데 저는 애매한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면 해당 구간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나서 낙폭이 시작됐으면 이거는 무조건 반롱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항 구간을 도전조차 못한 채로 그냥 이전에 잡혀있던 이 FBG 상에서 물량을 털어먹는 자리였을 뿐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기준이 되려면 이 65.4K 이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적어도 1시간 봉상에서 3번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해당 구간까지 한번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딱 발생할 텐데, 이건 손익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려면 이 밑에서 반롱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쐐기 하단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익절을 한 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자리에서 정말 롱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예전에는 뭐 10%씩 매매를 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여기서는 3% 정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내려갈 각오를 하고 손절을 각오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런 손절까지 각오하지 않고 들어가실 거라면 차라리 위로 올라타고 나서 이 변동성을 한번 먹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안정적인 흐름이라면 적어도 이 이상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고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면 가장 좀 편하게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반롱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무력화되는 시점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자, 이렇게 반롱을 받았어요. 근데 64.7K를 이탈하는 1시간 봉상에 이 마감이 이어진다면 이거는 반등이 아니라 조금 더 눌렸다 간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64K 이 유동성을 먹으러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숏 스윙칭 전략으로 64K까지 한번 먹어본다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정말 롱을 받을 거라면 해당 구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 들어갈 각오를 보고 있었다면 3% 정도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정도만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이탈하고 나서 회복해주는 모습이라면 과감하게 롱을 베팅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을 올라타는 이런 흐름이 발생된다면 오히려 이런 흐름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롱이 아니라 유동성을 먹으러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하나죠. 64K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눌렸다 갈 것인가. 결국에 방향은 저는 지금은 위를 보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결국에 순서의 차이입니다. 이 순서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스위칭도 해야 되고 수익도 챙겨놔야 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준들, 제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롱을 잡고, 어디서 스위칭을 하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타점은 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순식간이겠죠. 그 순식간은 제가 영상에서 곧바로 잡아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혼자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